단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는 게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사건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글쎄 짝수의 눈이 나왔대 하는 게 사건이에요.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온 거,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건이 짝수인데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2, 4, 6, 세 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에 경우의 수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합의 법칙이 있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면은 두 개를 그냥 더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딱 던질 거다. 이게 이제 전제인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만약에 2 이하거나 또는 5초가 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더한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건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더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 이하가 되는 경우랑 5초가 되는 경우를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지. 2 이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있죠. 또 5초가는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되느냐? 더해서 모두 세 가지예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2 이하는 얘네 둘이고 5초가 얘네니까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 거죠.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끝. 이렇게 되겠지. 근데 또 겹칠 수도 있거든요. 주사위 한 개 던졌어요. 그럴 때 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유기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또는이 나왔으니까 아싸 또는이다. 또는은 더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더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2, 4, 6이니까요. 유기약수가 나오는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 더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돼. 7가지. 더 많아, 얘보다. 모든 경우가 6가지인데 7가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날 때가 L가지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L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두 번 세워지니까 걔를 빼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얘랑 더하기만 하면 안 되고 둘 다 들어가는 애가 있거든? 짝수면서 유기약수인 애가 누구 있어? 2하고 6이 있나요? 2하고 6 두 가지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3하고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둘 다 성립하는 2를 빼주셔서 답은 5가지다 라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1부터 6까지 써놓고 나서 짝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니까 요렇게, 유기약수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그럼 정말 딱 5가지만 된다는 거지. 겹치는 애도 있기 때문에 5만 빼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가지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는 그 겹치는 것도 빼주자. 아무리 또는이라 하더라도 더하는 건 좋다. 근데 둘 다 성립하는 게 있다. 겹친다. 그러면 걔를 반드시 빼주셔야만 정확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의 수는 항상 구할 때 명심할 게 빠짐없이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 없이, 겹치는 거 없이 경우의 수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잘 쪼개셔야 돼요. 잘 쪼개서
겹치지 않게끔 쪼갠 다음에 이게 몇 가지고 이게 몇 가지고 이게 몇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택할 거거든요. 그럴 때 카드가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또는 9의 배수 물어봤어요. 또는이니까 더할 거란 말이에요. 4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고요. 9의 배수가 3개가 있는데 또는이니까 더하긴 해요. 근데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4, 9, 36이니까 겹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빼줄 게 없어요. 그냥 합의 법칙 10가지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나옵니까? 그렇죠. 1, 2부터 6까지 나올 텐데 그 나오는 눈의 수에 합이 3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 되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합은요 원래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와요? 가장 작게는 그리고 가장 많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뭐죠? 합이 3되거나 6, 9, 12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합이 5의 배수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합이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15가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겨워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합이 3 되는 게 몇 가지죠? 2가지요. 네, 2가지입니다. 1, 2, 1 2가지. 6은 6가지 같지만 5가지일걸요? 네. 1부터 5까지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1, 5, 2, 4, 3, 3 이렇게 되니까 5가지가 되고요. 9가 되는 경우는요. 3, 6부터 가능하겠다. 3, 4, 5, 6 4가지인가? 그리고 얘는 한 가지죠. 6, 6 이렇게 해서 7 더하기 5니까 12가지가 될 것 같고요. 10부터 1, 2, 3, 4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2, 3, 4까지만 더하면 되는 건가? 4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는 3가지 같고요. 15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12까지니까 15는 아예 처음부터 없겠구나. 자, 이렇게 돼서 겹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쳐주면 되니까 얘가 7가지다.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겠죠. 정답인데 맞나? 다 몇 가지예요? 19가지. 너무 대충 구해가지고 19. 이번에는 고배 법칙인데요. 고배 법칙은요. 사건 2개가 있는데 A 사건, B 사건이 있거든.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또 N가지다 라고 하면은 이 M하고 N을 두 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각각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나는데 또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야. A의 각각의 모두에 대해서 B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를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 M가지 각각에 다 N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곱해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A를 몇 가지 선택하는 거랑 B 몇 가지 선택하는 거랑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그 경우의 수를 두 개를 곱해주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겠지. A 마을에서 또 똑같이 A니까 좀 그렇긴 하네. 여기가 P 마을에서 Q 마을로 가고 R 마을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A, B, C 길이 있다고 치고 여기 X, Y 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A에서 Q로 가는 사건을 A라고 하고 Q에서 R로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길을 선택할 때 A 아니면 B 아니면 C를 선택할 수 있죠? 이 3가지 각각의 경우에 또 사건 B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선택했다 하더라도 나는 윗길로 갈 수 있고 아랫길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각각의 경우에 다 그렇거든요. 3가지 모두 2가지씩을 달고 있잖아. 이럴 때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이쪽을 선택하는, 여기 딱 그늘 그어가지고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지 맘이야. 나 오늘은 왠지 위에 거, 오늘은 뭐 아래 거? 이렇게. 이 선택과 이 선택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두 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각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되고요. 내가 A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뭐 내 맘이야.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B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이거. C를 선택해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다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두 개의 사건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티셔츠 3벌과 바지 4벌이 있어요. 그런데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거죠. 하나씩. 이 전체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되고 전체 중에 하나 선택하면 좀 재밌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티셔츠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바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티셔츠를 3개가 있으니까 뭐 3가지가 이렇게 있고 또 바지를 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각각을 다 A 선택했다 하더라도 각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와 4가지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답은 12가지가 되겠고요. 전체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이제 또는이 되겠지. 얘 또는 얘니까 7가지가 되는 건데 각각이니까 티셔츠를 선택하는 경우와 그리고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는 거니까 별개로 곱하는 겁니다. 다음 다항식에서 1번 항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앞에 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전개가 앞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니까 여기 3가지 나오고 여기 3가지 나온다. 총 6가지가 될 것 같긴 해요. 앞에 있는 데에서 P 아니면 Q를 고를 거고요. 그 뒤에서 P를 골랐다 하더라도 각각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2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항의 개수는 6개가 나와요. 2번은 108의 약수의 개수 물어봤는데 108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너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얘가 2개가 있고요. 3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27의 4배.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 2는 2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3은 4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여기다 뭐 더하죠? 1도 하고 여기다 1 더해서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 12, 12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표를 그리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2는요 2개까지 있어요. 지금요 2개까지 있는데 2를 선택할 때 2를 안 선택할 수 있고 2를 1개 선택할 수 있고 2를 2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안 선택하는 건 1입니다.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3도 안 선택할 수가 있고 1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3가지 각각의 경우에 4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왜 2가지, 3가지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선택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1개가 더 많으니까 3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중1때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2가 2개 있어? 그럼 나 2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까지가 있고 3은 3개까지 있잖아. 그럼 안 쓸 수도 1개, 2개, 3개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완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둘 다 1이야. 1 곱하기 1이니까 1. 3, 9, 2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8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정말 그렇구나. 지수에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다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12. 길이 있는데요. 1번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난다. A에서 출발 B로 간다.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점은 한 번만 간다는 건 뭐냐면 이 P라는 지점을 한 번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또 한 번만 지나야 되기 때문에 방황하진 않는다. 한 번 지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니까 경유 지점이 2개가 있죠. 어디 아니면 어디죠? P 아니면 Q가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P 아니면 Q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A에서 출발해서 P 아니면 Q, P 갔다가 B 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A에서 출발해가지고 Q 거쳐서 B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위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아래 경우 수를 구해서 뭐 하면 되나요? 5R이니까 위에 거 따로 구하고 밑에 거 따로 구해서는 나중에는 더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위에 거 구해볼게요. A에서 P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고요. P에서 B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A에서 Q는요? 두 가지. Q에서 B는요? 얘네 둘은 뭐라는 거죠? 곱하고.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되죠? 더하는 거죠. P 지나는 게 8가지, Q 지나는 게 6가지. 그럼 답은 14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요.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은 한 번만 지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지 않겠다.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 지점으로 가기는 갈 건데, 단 조건이 더 중요해요.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럼 상현이가 만약에 중간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중간 지점이 P 아니면 Q거든요? 상현이가 만약에 P를 지난다. 그럼 은주는 어디 지난다는 거야?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으니까. Q를 지난다는 얘기지. 반대로 상현이가 나 Q 갈 건데? 그러면 은주가 어디 가는 거야? P를 지나는 거겠죠. 물론 동시에 출발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은 시간차를 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상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은주가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현이가 P를 지나고 은주가 Q를 지나거나 아니면 오늘 왠지 상현이는 Q다? 난 Q를 선택했어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P 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일까요? 상현이가 P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네. 4 곱하기 2 아니에요? 네. 4 곱하기 2 8가지가 되겠고 은주가 Q 통하는 게 몇 가지죠? 2 곱하기 3 얘네 둘을 뭐 할까요? 얘하고 얘하고를 근데 사실은 이 선택과 이 선택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답니다. 봐. 상현이가 4가지 중 4개 곱하기 2 8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밑에 은주도 6개를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6개를 다. 왜냐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보여드리면은 뭐 나는 얘가 이 선택 2기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이 선택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됩니다. 상현이가 어떤 한 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난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또 이번에는 상현이가 Q 가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2 곱하기 3 6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은주가 P 선택하는 경우 8가지 4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요. 또 이 두 가지 경우 뭐 할까요? 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이랑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더하는 거야. 계속 뭔가 해나갈 때는 곱하는 느낌이고요. 끝난 것들을 계산할 땐 더하는 느낌이에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앞에랑 뒤에가 경우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8, 6에 48 더하기 48 그러니까 정답은 96까지가 되는 거지. 1번은요. A에서 출발 C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또 A 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AC 다시 A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방법에서 구하라. 단 BC는 한 번만 지난다. 딱 한 번. 얘는 되게 다양한 길을 좋아하나 봐. 여기 B하고 C는 딱 한 번씩만 지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냥 빨리 날라왔어. 그러면 B를 안 들렸잖아. 올 때 들려야 돼.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갈 때 B를 들렸다. 슉 들렸어. 올 때는 못 들려.
그럼 그럴 때는 직접 오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B를 갈 때 들릴 수가 있고 아니면 올 때 들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갈 때 들렸다 그러면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다시 올 때는 그냥 바로 A로 와야 되는 거고요. 나는 갈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바로 날아갔거든요 하면은 올 때 들렸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토론이 되겠습니다. 갈 때 들릴 거냐 올 때 들릴 거냐의 어떤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A에서 B로 가는 거는요 4가지, B에서 C는 3가지. 직접 오는 거는 이렇게 날아오는 거 2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24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직접 오는 거, 직접 가는 거 2가지, C에서 B 3가지, B에서 A 4가지. 또 얘랑 똑같은데 순서만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얘도 2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로 2개를 더해가지고 정답은 48가지가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가 있거든? 이게 돈이 총 얼마인가요? 580원? 10원짜리 3개 있잖아. 58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머니 짤랑짤랑 거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갔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금액의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지불은 지불인데 얘는 방법의 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지불하는 방법의 수, 얘는 금액의 수. 똑같은 400원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얘는 400원을 요거 4개 낼 수 있고 아니면은 요거 2개에다가 요거 1개 3개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더 많잖아요. 얘는 그냥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개가 약간 다를 텐데 먼저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돈은 많은 게 좋죠. 큰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안 그래도 큰 거부터 나오긴 했네요. 100원짜리 4개 있다. 50원짜리 3개 있다. 10원짜리 3개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은 내가 100원짜리를 4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개 낸다, 3개 낸다, 2개 낸다, 1개 낸다, 안 낸다까지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5가지. 4개 있어도 5가지가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경우에 얘가 5가지였고 얘가 몇 가지일까요? 또 4가지죠. 내 50원짜리 3개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도 3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개, 3개를 냈다고 쳐도 10원짜리가 3개니까 몇 가지일까요? 또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안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다 각각의 경우잖아요. 각각의 경우에 4가지씩 있는 거고 또 각각의 경우에 4가지씩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다 곱해주셔야 돼요. 요 544를 다 곱해주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단조건에서 빵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빵원은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얘네가 이렇게 빵빵빵 될 때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0원입니다. 그 외에는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얘는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자라고 식을 사용이 되는 거지. 여기 4개에다 1 더해, 3개에다 1 더해, 3개에다 1 더해.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4. 그치만 0원은 빼니까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에 4 곱하기 80. 거기서 1을 빼니까 79가지로 지불할 수 있다. 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는요. 이제 금액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4빵빵이 있다고 쳐보세요. 4빵빵은 400원 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3하고 여기 300원이잖아. 여기 2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3개까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또 그럼 뭐야? 또 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원이 겹쳐. 지불의 방법에는요. 금액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400원짜리 껌을 살 때 100원짜리 4개 내도 되는 것이고 100원짜리 3개에다 50원짜리 2개를 아저씨 여기요 하고 줘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2번은요. 금액의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금액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것도 그냥 하나로 보셔야 되거든요.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400원이니까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가장 작은 금액을 지불할 때 얼마를 낼 수 있겠니? 금액이 10원이지. 그럼 10원부터 가장 많이 낼 때는 580원이지. 그렇다고 10원부터 580원까지 다 낼 수 있니? 40원 못 내잖아. 40원을 왜 못 내? 10원짜리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40원도 못 내고 중간중간에 못 내는 게 좀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으냐면요. 혹시 겹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50원짜리 3개랑요. 10원짜리 3개는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안 겹쳐요. 얘가 낼 수 있는 금액은 10원, 20원, 30원. 그쵸? 얘는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겹치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하고 얘가 겹칩니다. 왜냐면 얘 두 개 모으면 얘 한 개랑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4개죠. 그럼 은행 가서 아줌마 100원짜리 4개를 50원짜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100원짜리 4개가 50원짜리 몇 개랑 똑같죠? 8개랑 똑같죠? 그 8개를 얘랑 합치는 거예요. 100원짜리 4개는 결국 작은 단위로 겹치는 부분만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아줌마가 50원짜리 8개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얘랑 합체를 하시는 거예요. 합체하면은 총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11개가 되죠.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따지면은 50원짜리가 이제 11개가 됐고요. 그리고 10원짜리는 3개가 된 겁니다. 겹치는 부분 전혀 없어요. 네 영역과 내 영역은 다르다. 해가지고 요거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12가지죠. 11개를 가진 자지만은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12가지가 되는 것이고 얘는 4가지. 이 두 개를 뭐예요? 곱하나요? 뭘 빼야 될까요? 1을 빼야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내는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11개, 10개 낼 수 있고 둥둥둥둥 해가지고 1개 낼 수 있고 0개 낼 수 있는데 0개 냈을 때 10원짜리조차도 0개 낼 때가 있거든? 이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빼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은 48 빼기 1이니까 모두 몇 가지냐? 47가지가 된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10원, 20원, 30원 그리고 50 하나 더 해가지고 60원, 70원, 80원 또 100원 더 해가지고 110원, 120원, 13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580까지 갈 수가 있겠죠. 답은 47 되겠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1000원. 100원짜리 4개가 있어요. 얘랑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안 겹쳐요. 단위가 달라요. 얘는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얘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침범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도요. 6개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금액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부터 할게요.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다. 100원짜리가 4개 있었다. 10원짜리가 6개 있었다. 그럼 얘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얘는요? 5가지. 얘는요? 다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뭐를 빼죠? 네. 0원으로 지불하는 건 제외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되는 거지. 70에서 하나만 빼면 돼. 그래서 답은 69가지가 됩니다. 가 있었고요. 5가지 색을 한번 칠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한 경우에는 한 영역에는 한 색을 칠하면 되고요. 1번 모두 다른 색을 칠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영역에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5가지니까 A에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럼 뭔가 칠했어. 그러면 B에는 얘 칠한 건 못 칠하지. 몇 개? 4가지를 칠했어. 그럼 뭔가 다른 걸 칠했는데 그래도 얘랑 지금 다른 색이긴 하니까 C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A도 인접하고 B도 인접해 있으니까 얘한테 칠한 거 빼고 나머지를 칠할 수 있거든. 그래서 3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칠했어요. 그럼 D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2가지. 그렇지. B랑 C에만 칠한 것만 빼면 되는 거죠. 또 얘가 3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풀어가면 되니까 얘네들 다 곱하니 더하니? 그렇죠. 각각의 경우에 4개씩 칠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곱해주면 돼요.
20의 9배니까 1번은 180까지가 되는 것이고 2번이요. 뭐야 이거? 아,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된다고요? 아, 이게 2번 같은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풀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당연히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는 줄 알았어. 쏘리.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1번은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항상 2번으로 문제를, 시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번. 모두 다른 색이면 그냥 뭐야? A에 5개 중에 하나 칠하면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5, 4, 3이 곱하는 거니까 모두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5개 영역이 있었고 4가지 색을 칠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같은 색 중복 가능하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마치 세계의 지도처럼 한 가지만 칠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D, E가 있는데 A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가지 색.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여기 몇 가지일까요?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뭐 이 색을 칠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노란색을 칠했다. 그러면은 B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거 빼고 그쵸. 3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색을 칠했다 이렇게 칠했어요. 자, 그러면 C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얘랑 얘 빼고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칠했어요.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럼 D에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2가지죠. 얘랑 얘 빼면 되겠죠? 그래도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나는 뭐 똑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고 하되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얘네 둘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되겠네요. 얘네 둘 뺀 나머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96까지가 되는 거예요.